대표님이 모든 걸 직접 관리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연봉 3천만 원짜리 일반 직원 2명을 더 뽑으면서 연봉 6천만 원짜리 팀장 1명을 뽑는 것은 아까워하세요. 그런데 회사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성장을 시키는 건 일반 직원 2명이 아니라 제대로 된 팀장 1명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무섭게 성장하는 회사들은 이 직원을 늘리기 전에 부터 먼저 만들어요. 직원을 늘렸는데 왜 회사가 더 힘들어질까요? 직원이 5명, 10명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대표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 내가 직원들 월급 주려고 회사 차렸나? 회의감 든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예전에 혼자 일을 하거나 셋이서 으쌰으쌰 할 때는 밤을 새워도 신이 났습니다. 눈빛만 봐도 통했으니까요. 그런데 직원이 늘어나고 매출이 20억, 30억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대표님 더 외롭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몸은 하나인데 신경 쓸 일은 10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회사는 커졌는데 왜 대표님 손에 쥐어지는 현금은 줄어들고 스트레스만 쌓여갈까요? 오늘은 대표님 회사가 성장함과 동시에 직원이 5명이 넘어가면서 겪게 되는 일들을 아주 날 것 그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직원이 5명일까요? 이상하게 직원이 4명일 때랑 또 5명일 때는 회사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져요. 이게 그 전까지는 대표님 눈으로 다 보여요. 누가 일을 하는지, 누가 놀고 있는지, 누가 거래처랑 문제를 만드는지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쥐고 흔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5명이 넘어가면서 그게 슬슬 안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대표님은 여전히 새벽부터 밤까지 뛰어다니면서 바쁜데 회사는 점점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직원 수가 5명으로 늘어나면서 법적으로도 연차니 가산수당이니 챙길 게 늘어나면서 눈에 안 보이는 비용들이 쑥쑥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시점도 딱 이때입니다. 직원이 늘어나면 대표님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내가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왜 내 마음 같지가 않지? 그런데요, 대표님, 직원은 절대 대표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월급 받으러 온 사람과 인생 걸고 사업하는 사람은 이 출발선 자체가 다르니까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대표님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업무의 기준이나 방향을 정작 직원은 구체적으로 배워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시를 해도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유명 프랜차이즈 매장처럼 5인 이상 사업장 규제를 피해보려고 하다가 억지로 사람을 쪼개서 쓰는 꼼수를 부리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결국에는 고용노동부 조사받고 브랜드 이미지도 깎이고 과태료까지 묻는 처참한 결과를 맞이할 뿐인 거죠. 그런 편법으로는 늘어나는 비용과 조직의 혼란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람 관리에도 지치고 법정 리스크에도 치이다 보니까 대표님들은 내 마음을 알아주고 중간에 중심을 잡아줄 제대로 된 팀장 1명만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절실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대표님들은 큰 돈을 주고 외부에서 팀장급 직원분을 데리고 옵니다. 뭐 대기업 출신이다, 경력 화려하다 해서 잔뜩 기대를 하죠. 그런데 막상 오면 기존 직원들과 불협화음만 나고 겉돌다가 6개월도 안 돼서 나갑니다. 사람은 사람대로 나가고 조직은 조직대로 쪼개집니다. 사람 뽑다가 지치고 사람 내보내다가 정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직원을 뽑으면 뭐가 들어가요? 인건비 폭탄까지 더해지게 돼요. 매달 고지서 날아오는 4대 보험료 보면 한숨부터 나오게 돼요. 게다가 1년 넘게 일한 직원들이 생기면 퇴직금 줘야죠. 그런데 이렇게 쌓이는 퇴직금들 통장에 따로 모아두셨습니까? 당장 핵심 직원 2-3명이 동시에 나가면서 퇴직금 달라고 하면 이 회사 현금 흐름이 마비가 돼요. 더 당황하는 거는 그렇게 사람을 늘려서 매출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출을 받거나 정책자금을 받는 금융기관들은 우리 회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부족해서 은행이나 보증기금의 문을 두드리면 기관들은 아주 냉정하게 말을 해요. 대표님, 매출은 늘었는데 지금 회전 주기가 너무 길고 현금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대표님께서 직원 늘리느라고 미수금 쌓이고 단기대출 끌어다 쓴 흔적을 귀신같이 찾아내서 이 한도를 잘라버려요. 그렇게 되면 회사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게 돼요. 몸과 마음은 부서지는데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아니 내가 이러려고 그 고생하며 회사를 키웠나? 그런 깊은 외로움과 번아웃이 찾아오게 됩니다.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이 있습니다. 매출이 50억, 100억으로 더 커지면 이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자금의 흐름을 통제하지 못하고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만 늘리게 되는 거는요, 구멍난 독에 물을 더 세게 붓는 것과 똑같아요. 덩치가 커질수록 구멍은 더 넓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 대체 이 상황에서 대표님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대표님께서 실행하셔야 될
될 3가지만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원을 더 이상 뽑지 마시고 제대로 된 중간 관리자부터 만드셔야 돼요. 사업이 커지려고 하고 문제가 생기면 일단 사람부터 더 뽑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영업이 안 되면 영업사원 뽑고 생산이 밀리면 생산 직원 뽑고 이 자잘한 업무가 많아지게 되면 또 사람을 계속 뽑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을 뽑으면 뽑을수록 대표님은 더 바빠집니다. 왜일까요? 이 중간 관리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직원이 3명일 때는 대표님이 직접 관리해도 돼요. 하지만 직원이 5명, 7명, 10명 넘어가게 되면 대표님이 모든 걸 직접 관리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대표님 대신 움직여야 주는 오른팔 또는 왼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뽑은 팀장 또는 직원분은 단순히 일을 하는 직원이 아니에요. 대표님의 생각을 실무진들에게 전달을 하고 대표님 대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동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연봉 3천만 원짜리 일반 직원 2명을 더 뽑으면서 연봉 6천만 원짜리 팀장 1명을 뽑는 것은 아까워하세요. 그런데 회사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성장을 시키는 건 일반 직원 2명이 아니라 제대로 된 팀장 1명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무섭게 성장하는 회사들은 이 직원을 늘리기 전에 관리자 구도부터 먼저 만들어요. 그래야 대표님이 현장에서 빠져나와서 영업도 하고 전략도 짜고 회사의 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직원 1명 더 채용하기 전에 반드시 현금 흐름부터 보셔야 돼요. 현장에 가보면 사람 부족하다는 직원들 성화에 못 이겨서 덜컥 채용 공고부터 올리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먼저 회사 재무제표부터 체크를 해보고 통장 자금 유동성부터 확보를 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 회사가 직원 1명을 더 감당할 수 있는 자금 구조인지 냉정하게 계산해 보셨습니까? 매달 나가는 월급이 전부가 아니에요. 4대 보험료도 회사 부담분 있죠. 쌓이는 퇴직금 있죠. 복리후생비 있죠. 그리고 그 직원이 일할 자리를 만들고 원자재를 돌릴 운전 자금까지 전부 계산에 넣으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회사의 대표님들이 사람이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니라 현금이 부족해서 사람이 부족해 보이는 착각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금 구조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사람부터 늘리게 되면 결국 대표님 개인 신용대출만 늘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3번째는 대표님이 직접 하시는 실무 업무를 강제적으로 줄여나가야 돼요. 아, 이건 나밖에 못해. 내가 직접 해야 속이 편해. 뭐 이런 대표님들 계시죠? 이 생각부터 깨셔야 됩니다. 대표님이 실무를 붙잡고 있는 한 회사는 딱 대표님의 시간만큼만 성장을 합니다. 아주 사소한 의사결정이라도 직원들에게 권한을 넘겨주고 실패하더라도 스스로 해결하게끔 이런 구조를 짜야 회사가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대표님, 직원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자금 구조와 경영 시스템의 문제인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직원을 더 뽑아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지금 구조로 먼저 버텨야 하는지 그것도 아니면 재무 구조부터 손을 봐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회사의 숫자를 직접 객관적으로 들여다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도 비슷한 시기에 기업을 운영을 하신다면 기업기초 자금 진단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요하신 대표님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더 늦기 전에 회사의 진짜 상태를 확인하시고 회사가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 대표님의 소중한 시간을 되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